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액티바이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혈관이 어떤 몸이 제일 건강해 보이십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어디가 더 건강해 보이세요? 김영수 사장님 1번, 변호사 1번, 심혜관 1번, 홍현정 사장님 1번, 김수환 사장님 1번. 그럼 여러분들 몸 상태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몸 상태는 지금 어디예요? 응, 2번. 박한 사장님도 2번이요? 류준 사장님 2번, 정모 사장님 2번. 설마 본인 몸이 1번입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1번이다. 요 1번은요, 어린아이들, 진짜 건강한 20세 미만입니다. 진짜 건강. 근데 햄버거 좋아하고요. 고기를 진짜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거보다는 이 중간에 가깝겠죠. 그쵸?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30%를 차지하는 게 이 얼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세혈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모세혈관은요, 12만 킬로입니다. 지구 2바퀴 반을 두는 양이에요. 어? 지구 2바퀴 반. 뭐가? 이 모세혈관이. 근데 이 모세혈관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모세혈관이 하는 역할. 여러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는 모세혈관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라고는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세혈관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 피를 전달해주는 그 동맥 있죠? 그럼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몸에 동맥은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나머지 전부 다 모세혈관이야. 근데 모세혈관이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혈관으로 들어온 산소라든가, 그렇죠? 영양이 있습니다. 산소하고 영양이 있어요. 이 산소하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세혈관이 하는 역할입니다. 각 세포에 산소랑 영양이랑 공급을 해줘요. 그게 모세혈관이에요. 여러분, 피를 보내주는 혈관이 뭘까요? 피를 보내주는 혈관. 피를 보내주는 혈관이 뭐예요? 제가 뭐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대답 빨리 해주세요. 강민서 사장님 등맥이요? 동맥이 하죠?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동맥은 영양 전달이 될까요? 동맥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영양 전달이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굉장히 미세한데 지금 크게 그린 건데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러면 모세혈관에는 여러분 영양소가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이건 여러분도 알고 계십시오. 모세혈관은 영양하고 산소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어떻게? 아시는 분 계세요? 모세혈관에서 어떻게 영양이 세포로 전달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해독 방송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이 모세혈관에는요 미세하게 구멍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구멍이에요. 이 구멍을 통해서 여러분들 산소 영양이 전달이 되는 거고 다시 이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하고 그리고 찌꺼기들 있죠? 영양을 먹었으니까 배출한 찌꺼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찌꺼기들을 다시 혈관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모세혈관입니다. 근데 1번에 보이는 게 정상적인 모세혈관의 상태인데 우리는 세간을 하다 보니까 배관이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죠. 찌꺼기가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당연히 혈관이 좁아지겠죠.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모세혈관이 없어진다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 몸에 70%가 막혀도요. 70%가 막혀도 우리는 전조 증상이 없어요. 어느 순간 혈전이 막혀서 갑자기 쓰러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관 질환인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시겠죠. 근데 이 액티바이즈 옥시 플러스가 해주는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액티바이즈 옥시 플러스 역할. 이거를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혈관에 있는 이게 콜레스테롤이죠. 그쵸? 이게 성분이 당하고요. 지질로 돼 있어요. 이 당하고 지질을 분해해주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를 없애주는 거. 그게 호모시스텐이죠. 이 호모시스텐을 제거를 해주고 또 여기 혈관에 있는 당 지질을 분해를 해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타민 B군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저를 드시게 되면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요? 하는 게 비타민 B3, 나이아신 효과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당 지질이 분해가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손목을 꽉 한번 잡아보세요. 꽉 잡았다가 한번 손목을 놔보십시오. 그걸 전기놀이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찌릿하고 간질간질하고 또 빨갛게 변할 겁니다.
피가 안 통하면 당연히 하얗게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근데 혈류량이 증가하면 빨갛게 반응이 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당 지질이 분해돼서 배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들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물을 많이. 비타민 B군이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혈관에 있는 슬러지를 제거해서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게 비타민 B군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동안 많은 비타민 B군을 섭취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왜 이렇게 효과가 없었을까요? 분해되는 시간도 있고 어떻게 수용성인데 지용성으로 만들었어요. 태블릿 알약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케미컬 성분하고 우리 몸에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함량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내 몸에서 대사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 흡수되는 능력도 천차만별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 못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빠른 효과를 볼까요? 이게 흡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수율 때문에. 차츰차츰 이 몸을 이렇게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뭘 해줄까요? 뭘 해줘요? 산소가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 B군. 얘가 해주는 역할.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이 비타민 B군, 액티바이즈는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비타민 B군 8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8가지가. 비타민 B군은 한 가지라도 빠지면 지 역할을 못한다는 거 잘 알 겁니다. 이 엽산을 드시면 세포 분열에 도움을 줍니다. 필수 성분이에요. 근데 이 코발라민이 없으면 얘가 지 역할을 못한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코발라민은 어디에 굉장히 좋을까요? 코발라민. 여러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당뇨약 처방전에 보면 코발라민을 섭취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약을 드시면 코발라민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꼭 코발라민을 섭취하시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이 액티바이즈에는요, 우리가 평상시 먹어야 되는 그 비타민 B군, 이 8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과라나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슈퍼푸드인데, 여러분, 이 과라나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 흡수가 굉장히 빠른 과일 중에 하나예요. 흡수가 굉장히 빠른 과일. 여러분, 과라나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시면, 그 뒷면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3스푼 이상 드시지 마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안내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누구한테든 간에. 김서 사장님. 카페인이 들어있다 그래요. 카페인.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을 드시게 되면 잠을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비타민 B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있는 과일 중에서요, 유일하게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과일이 바로 이 과라나, 이 과일이에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할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많이 할까요? 많이 못할 텐데. 근데 왜 카페인이 들어갔다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왜 3스푼 이상 먹지 말라고 할까요? 이 3스푼 이상은 여러분들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아신. 나이아신은요,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나이아신 많이 먹으면 간이 다 망가져.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나이아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케미컬로도 많이 만들어요. 화장품에도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화장품의 성분을 흡수해서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나이아신이 아니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나이아신 아마이드는요, 여러분 많이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액티바이즈를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봤을 때 여러분 한우 동안 드셔도 되는 최고 함량 이게 60스푼이에요. 60스푼. 이거 한 통 60스푼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퍼보셔요. 한마디로 한 통 다 드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 B9는요 우리 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꼭 3시간 간격으로 드셔주시기를 권장할게요. 그리고 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녹차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커피에도 카페인이 있고요. 여러분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근데 카페인 얘기할 때 녹차는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커피 카페인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단독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녹차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은 카테킨이라고 하죠. 이 폴리페놀이 감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폴리페놀 때문에 이 카페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커피처럼요. 그래서 서서히 지구력을 높여주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배출이 쉽게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카페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녹차는요. 그것처럼 여기 과라나
과라라는 열매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페인이 폴리페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페인으로 안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으면 이 과라라는 열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뭘로 기준을 잡아두시냐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떤 거를 못 먹을까? 어떤 걸 먹을까?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B군이 해주는 역할이 여러분들의 에너지 대사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체온 상승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근데 비타민 B군도 체온 상승을 해주지만 혈류량이 증가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당연히 체온 상승이 되겠죠. 근데 가장 빠른 체온 상승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과라라는 열매예요. 이 과라라는 열매. 이 과라라는 열매가요.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체온 상승하는데 굉장히 빠른 효과를 줍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실험했던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액티바이저 드시면 여러분들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뭐가 전달이 잘 될까요? 그게 바로 영양하고 산소가 전달이 잘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필수 성분, 우리 몸에 가장 빠르게 섭취가 돼야 되는 성분들은 전부 다 수용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 비타민 B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C, 이 세 가지는 수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몸에 가장 빠르게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가장 빠르게. 그 해주는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독일 PM의 제품들은 전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용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혈액순환이 잘 돼야 영양하고 산소 전달이 잘 되겠죠. 어디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그렇죠? 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이 여러분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액티바이저를 드셨을 때 심장이 쿵닥쿵닥거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당연히 혈류량이 증가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를 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죠. 그때 산소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비타민 B군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타민 B군을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헤모글로빈 수를 증가시켜줘요. 헤모글로빈 수. 이 헤모글로빈이 해주는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헤모글로빈이 해주는 역할.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은요, 여러분 산소를 전달을 해줘요. 또 반대로 이산화탄소도 운반을 해줍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탄을 뗄 때 가스 중독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그 가스를 마시게 되면 이 헤모글로빈을 해서 여러분 혈관으로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들이마신 산소는요, 이 헤모글로빈이 운반을 하게 되고 또 세포한테 전달해줬던 탄소가 다시 이산화탄소로 오면서 헤모글로빈이 다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가 높을수록 여러분 피가 굉장히 빨갛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개 좋아하시죠? 조개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조개가 빨간 거 혹시 보셨어요? 빨간 조개? 아내가? 그걸 무슨 조개라 그래요? 피조개라고 하죠? 그렇죠? 아니면 그 꼬막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개 안에 왜 이렇게 빨갛까요? 그게 헤모글로빈 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빨간 겁니다. 한마디로 산소 함유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비타민 B군이 해주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12장에서 단 5분 만에 여러분 단 5분 만에 산소와 영양을 흡수시켜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드시자마자 5분에서 10분 이내에 효과를 보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특허분에도 액티바이즈 특허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0분 이내에 여러분들 혈관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액티바이즈입니다. 이 액티바이즈를 잘 드시게 되면은 한 달 동안 드시더라도요, 여러분 체중이 2kg 정도는 감량이 돼요. 2kg. 근데 체지방이 많이 빠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더 지나야 되는 거고 평균 2kg에서 3kg 정도 한 달 정도 드셨을 때 감량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혈관에 있는 지방들이 배출이 될 때 이 정도 감량이 되는 겁니다. 와, 혈관 안에 이렇게 많아? 지방들이? 응? 그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결국 액티바이저를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지방에도 굉장히 분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란화라는 것 때문에도 지방 분해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이 스프링노트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때는요, 이거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근데 빨간 글씨는 강조 천천히 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첨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 트레이닝을 왜 하는지 아세요? 지구력을 높여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산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강민서 사장님 살 빠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해독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여시키면 돼요. 운동선수들이 6개월 동안 트레이닝했을 때 여러분들 산소 흡수율 2%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면 굉장히 호흡이 가파라지죠. 그때는 우리 세포에 산소
전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산소 전달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산소 전달인데, 이걸 4주간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 나는지 아십니까? 산소의 흡수율이 15% 업이 된다는 거. 15% 업. 아시겠죠? 강민석 사장님, 이 액티바이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체지방 다 빼가지고 막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혈관 속에 있는 지방부터 이렇게 배출시켜준다는 거고, 체중을 증가시키고 싶으시면은 단백질 필수 드셔야 되겠죠. 또 프로 쉐이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웨이도 같이 드시고요. 아시겠죠? 강민석 사장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프로 쉐이프, 여러분 그 프로 쉐이프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많은 분들 그냥 단백질 쉐이크라고만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얘기할 때도 단백질 쉐이크로 듣잖아. 듣는 분이.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던 단백질 쉐이크가 아닙니다. 8대 영양소,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 바로 프로 쉐이프입니다. 여러분 갑상선이 안 좋을 때 뭐를 많이 먹으라고 할까요? 뭘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라고 하죠. 그 요오드 성분도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프로 쉐이프입니다. 프로 쉐이프에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식사로 드시는 겁니다. 그거랑 일반 식사랑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 체중 증가해요. 증가해. 그리고 나는 살이 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프로 쉐이프로 식사랑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드시는 거예요. 체중 증가할 때. 아시겠죠? 여러분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류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체온이 올라갈 거예요. 이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체온 1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체온 1도를 올리면 우리 몸은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있죠? 그거를 죽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죽인다는 말 하기 참 그런데 그거를 없앨 때도 우리 몸은 체온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온을 증가시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1도를 올리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1도 올리기가. 여러분 우리 체온은 정상 온도가 몇 도일까요? 정상 온도. 체온. 왜 혈액순환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혈관이든 이렇게 막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체온이 내려가겠죠. 우리 정상 체온은 몇 도입니까? 이정환 사장님 36.5도, 김서 사장님 36.5도.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시기 때 체온 많이 측정하셨죠? 그 이마에다 측정하는 거, 손목에다 측정하는 거. 그걸로 측정했을 때 여러분 체온이 몇 도 나오던가요? 체온이 몇 도 나와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36도 나왔습니까? 이수연 사장님 36.5도 나왔어요? 그 체온계는 우리가 사용했던 그 체온계는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를 빼야 되는데 그 오차 범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0.5도예요. 0.5도. 내가 36.5도가 나왔다. 그 체온계를 쟀을 때. 그럼 제 체온은 36도예요. 내가 36도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35.5도입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십시오. 이게 뭐야? 그럼 나 혈액순환 잘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35.5도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 참 희한합니다. 35.5도가 되면은 암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35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체온 측정했을 때는 37도가 나와요. 37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액티바이저 드시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체온이 상승을 합니다. 체온이 상승을 해요. 혈류량 증가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오틴, 여기 있는 비오틴 있죠? 보통 약국에 가시거나 하면은요, 비오틴 싼 거는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이 한 가지 성분만 한 7만 원 정도 해요. 비오틴만. 비오틴을 많이 먹게 되면은 여러분 미백 효과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흑인을 백인을 만들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미백 효과에도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추가된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레몬글라스에도 들어가 있죠? 이게 뭘까요? 강황 추출물이 들어갔고요. 녹차 추출물이 들어갔고요. 생강 추출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 좋을까요? 어디에? 여러분 혈관에 있는 염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데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여러분은 체지방 분해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그렇죠? 생강 추출 분말은 어디에 좋을까요? 뭐 특정 부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힘듭니다. 원래 모든 성분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타민 B9는요. 우리 몸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원활하게 대사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포에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비타민 B3예요. 크롬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B3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9는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면증 있으신 분 있죠? 불면증 있으신 분. 숙면 취해주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게 비타민 B9이에요. 숙면 취해줄 때 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B9입니다. 그러면 비타민 B9를 먹으면 잠이 안 와요 하는 것도 참 어폐가 있죠.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나는 이걸 먹었는데 잠이 잘 안 오네요. 세포에 영양이 잘 안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영양이 충치
성취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게 됐네요. 그럼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나 봐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